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전쟁, 고육과 긴축, 무역 갈등, 거기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국면까지 서서히 이제 지쳐가는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거기다가 이제 신용융자가 하락하는 걸 보면 주식 자체를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개월 만에 시장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베스트 하우스에서 뷰를 바꿨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신중원 팀장님께서 바꾸신 건데.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저희가 한 기억하기로는 한 몇 개월은 좀 저희가 좀 좋게 보는 분위기를 좀 현금 보유로 가자라고 해서 한 3, 4개월은 고생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그렇죠. 둘이 앉아서 고민 많이 했었죠. 현금 보유하자라는 거를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비아냥도 좀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악플들도 달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하자, 주식 사자일 수도 있지만 주식하자라는 의견으로 바꿨고 또 반대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악재를 10개, 15개 꼽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뷰를 전환하신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 불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연준이 이제 우리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연준의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연준이 굉장히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익도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컨센서스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것이 모든 매크로 이슈를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들은 어쩌면 서브 시나리오로 바뀐 거죠. 우리가 가끔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서브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압도하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결국 매크로 이슈가 오히려 분출을 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의미 있는 현상이 달러가 원 달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여기서도 강조하셨을 것 같은데 1230, 40원 와주면 그게 여기서부터 낙폭이 크지 않았었고요. 과거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유가가 좀 고민이었었는데 슈팅이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알다시피 유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급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곳들이 중동도 있고 이란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유가도 순간적으로 너무 슈팅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떤 악재가 위험이 크게 극단값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위험을 안고 사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오늘은 그냥 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하나만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띄워지네요. 그러면 예, 나왔네요. 이게 우리 신사님께도 좋아하시는 사카미 아스토의 책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건데 어떤 주식이라는 게 위험을 안고 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물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아까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좀 보겠지만 이 위험이 과연 신용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서 2,500도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2,500 깨졌다 어떻게 신입니까 어떻게 딱 깨졌다 이걸 알죠. 여기서 위험을 안고 사자는 거고요. 반대로 해서 작년에는 3,000 이상에서는 슈팅이 나오겠지만 거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다음 그림을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그러면 왜 2,600 전후부터는 사서 물려도 된다 말을 하냐. 우리가 이럴 때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보다는 변동 이익의 컨센서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포워드가 아닌 트레일링 PBR로 보면은 한 배가 2,480 정도로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5%. 금융위기 가면은 0.9배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부터는 한 배서부터는 사도 괜찮고 또 과거에 우리가 그 큰 빅랠리 뒤에 상당 기간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큰 박스장을 이어오는데 그게 저 빨갛게 제가 그 좀 영역을 표시해 놓은 구간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보면 한 배도 잘 안 깨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00 전후에서는 그냥 자꾸 숲 갖고 얘기하는 안 좋은 얘기를 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위험을 안고 사도 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가 있죠. 항공주라든가 한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선 좋아질 게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결국
숲보다 나무를 봐야 된다는 어떤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가격들이 네. 굉장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네. 유가는 130달러 그럼요. WTI 기준으로 슈팅이 나왔었고 네. 원달러 환율은 1230원까지 1240원까지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지수도 뭐 하방은 더 열릴 수 있지만 2500 짜도 봤었고 그럼요. 후반이긴 하지만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네. 그 작용이 굉장히 세게 왔을 때 그 반작용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 반작용이 나오려면 금융위기와 같은 취약한 국면이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오히려 위험을 사서 들어간다.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63빌딩을 저번에 예전에 어릴 네, 때 맞아요. 신입사원 때 비교해 주신 게 뷰가 가장 좋아 보일 때는 63층일 때인데 그때는 내려갈 일밖에 없고 맞아요. 뷰가 아예 안 보이고 땅바닥에 있을 때는 앞이 깜깜한데 그때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한 1층이나 좀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갈 일이 남은 거 아닌가. 신지사님께서도 네. 요즘 오늘도 세미나들 갔다 네. 오셨을 텐데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질문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매크로 얘기를 네.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많이들 오늘도 저도 오기 전에 잠깐 어딜 들렸다 왔는데 결국 계속 말씀하시는 게 98년 러시아 위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모라토리엄 발생할 그렇죠. 때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려요. 이번 주에 또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도 오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모라토리엄만 하더라도 좀만 데이터를 보시면 당시에는 결국은 유가 문제가 에너지가 그때는 저유가였고 그렇죠. 저유가였죠. 그리고 그때는 러시아가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돈이 네.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돈이 있어도 보내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라토리엄 나고 아시아에 전염돼가지고 금위기가 왔다. 막 이 얘기들을 하도 요새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징후들이 바로 위험을 안고 사는 구간의 대표적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역사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라임은 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신용호 팀장이 쓰신 자료에도 보면 결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 네, 안 미치는데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금융위기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저희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뭐 수비 바람이 불었을 이 수분 신경 쓰지 마시오가 아니라 자꾸 숲을 보고 계시면 아무것도 액션을 못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정작 3천 이상에서는 다 숲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다 나무만 보고 있으셨고 그러니까요, 네. 반대로 지금은 나무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될 시점인데 다 숲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숲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소위 불이 났냐 물어본다면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의 접근을 해서 종목을 골라낼 거냐에 집중하시면 매일매일 아까 말했던 주식을 하자는 말에 대한 저희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주식을 열심히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장기 투자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한국 증시는 특히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용호 팀장이 저번에 주식을 하자라는 자료를 썼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하시다 보면 상당히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글로벌 상황까지 네. 잘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로 넘어와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인 게 네. 일단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이제 주식도 잘 보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수출주라고 하는 대형 맞아요. 기업들이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외부에서의 수요가 좋아져서 올라가줘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 경상수지 들어오면 소비로 전환될 수 있고 침체되어 있던 내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저랑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근거로 미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다못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0개의 종목은 비싼데 수출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들은 또 언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상단 열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의 이게 요청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질문도 저희들이 답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질문을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숲을 보지 말자고 한 거는 지수가 크게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어 보여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요번에 확인된 거는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소위 그 영역화됐고 나눠진 거죠. 그래 블록화됐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계속해서 신용호 팀장님께서도 MC께서도 결국 반도체 방어 주정 얘기를 해왔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 맞아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급락을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제가 이틀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빠져도 한국이 반응이 이 정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더 급락이 나왔을 텐데. 결국 우리 경제가 그래도 뭐 미국이나 결국은 서방 쪽에 많이 연동되는 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 길로 그거에 대한 가능성 보는 거고요. 여하튼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제한되는데.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죠. 그러면 각국의 경제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50만 명이 넘어가니 이게 뭐 난리죠. 전 세계에서 네. 전 인구의 1%가 하루에 나오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니 뭐 그래도 하여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오면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네. 시장에서는 더 나아지는 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요새 여행 관련된 항공권 예매 같은 데 보면 난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쪽은 지금 숫자는 안 좋죠. 많은 분들이 왜 이베스트는 요즘 숫자가 좋은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기업을 말하냐 이런 네, 반론도 맞아요. 많으신데 뭐 여행주라던가 항공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숫자는 안 좋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1년 뒤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면 좋아질 것들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위 우리가 요즘 최근에 강조하는 것 중에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네. 좋아진 게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들입니다. 그림이 안 보여주네요. 네, 네, 네. 이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RB의 안전판이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안 나오는데 PBR로 싼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건설주들도 상당히 싸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한전 같은 것들도 싸고 또 그 외에도 하여튼 밸류가 좀 싼 걸 해놔야 사람들이 혹시나 모를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해 방어가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뭐 배터리라던가 약간 성장주 개념들은 어쩌면 누가 뭐래도 금리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올 하반기에 다시 이것이 뭐 경기가 좀 주춤해지고 글로벌 금리가 좀 주춤해지면 부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성장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아주 더 단순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 리오픈이라고 해놨지만 그냥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좋아지는 것들 보면 뭐 아까 여러 가지가 다 리오프닝 주식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좋다기보다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 모멘텀과 연동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뭐 대통령이 바뀌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건 별 의미 없고요. 정책에 따라서 좋아지는 산업이 있고 또 좋은 기업들이 있죠. 그 분야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의 중심을 이미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엇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더 못 가고 꺾일 거냐들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 기간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싼 것들을 골라서 접근하시면 시장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아까 봤던 숲보다 나무를 보는 기준으로서는 적절한 어떤 기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책 수혜주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제 네. 생각에는 이제 수혜라기보다는 네. 그 눌려 있었던 맞아요. 그 규제가 풀리면서 나오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도 그러니까 강제로 규제한 건 아니지. 뭐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게 규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규제가 풀리면서 나오는 거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 좋아질 그렇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리오프닝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트도 뭐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게 좀 풀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좋아지는 게 있을 거고. 최근에 보면 게임 관련된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플랫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이게 꼭 규정을 해두지 말고 분명한 거는 민간 주도고 뭐 규제 완화다. 이거는 어떤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지져보시면 이건 좀 좋아지는 게 보이고요. 또 분명히 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판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으시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의 향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보통 뭐 정책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펀더멘탈한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단사 리서치의 건설 담당자가 얘기했지만 인허가를 보면 착공 사이클이 크게 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책 모멘텀이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건설주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맞아요. 사실은 펀더멘탈 방향과 정책 모멘텀이 두 가지 모멘텀이 겹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좀 장이 흔들릴 때 뭐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무로 접근하시면 제가 보기엔 시장이 밀릴 땐 조금 밀리고 올라갈 때는 그래도 쫓아가는, 그러면서 시장을 어느 날 보면 상당히 지수가 올라가 있고 종목 수익률이 나 있는 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악재밖에 없는 시장에서 또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그래도 주식을 하자라는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얘기는 나눈 와중에 섹터나 테마도 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우스에 뭐 사회자분이나 저나 항상 좀 약간 소수 의견 쪽을 취하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런 거죠. 당장 숫자 보면 다들 좀 부담스럽죠, 원전도. 맞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갈 거거든요. 뭐 정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없앤다고 당선자는 얘기했지만, 양도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법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뜯어서 국회가 또 열려서 바뀌어야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온 정책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래도 당연히 적자들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되겠냐 이런 반문을 받고 저희도 미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까 대전제, 결국 지금은 위험을 안고 사는 기준으로 시장을 샀던 거고요. 또 하나, 섹터나 기업들,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의 정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좋은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라던가 또 건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설도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커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뭐래도 지금 경기라는 게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글로벌하게 경기가 좀 주춤해질 것 같아요. 슬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누가 그래도 우리가 좀 고민해 왔던 저희 코스트가 올라왔던 상황들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출주들은 갈수록 실적이 현재 기대 수준보다 좀 낮아질 확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참 할 게 없어 보이겠지만 저기 상태에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또 상당히 가격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음식료 기업들이 원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그만큼 판가 전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단가 올린 채로 팔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의점의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냥 뭐 간단한 예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나무를 보자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나무가 뭐 정책 수혜주 뭐 테마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 하나하나를 다 따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그래? 주식이 바닥이 나왔어? 그러면 지수 ETF를 사야지. 이런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같이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액티브 매니저들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상당히 나무를 잘 골라내는 펀드를 잘 골라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효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